환자들한테 많이 써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한번 해주면 뭐 도움이 되려면 많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하고 지금 다니엘에서 쓰는 약들, 그래서 그 제가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거 그것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음인부터, 태음인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뇌체질을 하다가 그 태양인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삼체질만 우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음인 소양인은 했고, 그렇게 하고 이번 강의가 이제 오늘 끝나면은 그 동영상이 다 셋업이 되니까 그 USB를 준비해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저는 우리 김성국 원장님이 강의한 거를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강의 들을 때 놓치고 그랬던 거를 그 다시 적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냥 한번 강의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음인을 뭐를 태음인이라 그래요? 우리 사라 선생님. 태음인. 간대폐소죠. 간대폐소. 태음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한테 보면 그냥 뭐 여러분들 한국 환자를 많이 안 보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소양인 그러면 대략적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제가 소양인이에요? 아니면 소음인이에요? 이렇게 아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저는 장부로다 꼭 설명을 해줘요. 태음인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간의 기운이 크고 폐의 기운이 약한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러는 걸 꼭 설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태음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이따가 체질별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소음인 소양인 얘기했을 때 동그라미는 큰 거, 실한 거고 세모는 허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대 폐소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겠죠. 간대 폐소니까. 그렇게 하고 요게 극하니까 이렇게 해서 비소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장이 실하면 부는 허하고 장이 허하면 부가 실하다는 게 기본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실하니까 담은 허하고 요건 상생이라 여기가 실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허하고 여기는 비가 허하니까 위가 실하고 폐가 허하니까 대장이 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상생이니까 신이 허하죠. 그러니까 방광이 실해요. 근데 뭐 나중에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소음인하고 태음인하고 같이 나오는 게 많아요. 비교되는 게. 다른 것만 이따 또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정격은 허할 때 하는 거니까 정격은 뭔 정격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사모님, 뭔 정격이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폐정. 폐정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우리 데비 선생님,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두 번, 예? 비정격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3번이라고, 이거는 순서는 아닌데, 그래도 패전격, 비전격이 많이 나는데 3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신정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정격. 신정격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소장정격. 소양인 소음인은 소장승격이 나오는데, 태음인만 소장정격이 나와요. 소장정격이. 그래서 소장정격이 잘 나오고요. 보통 요 정도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건 뭐 담정격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거의 다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승격에는, 시라서 승격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뭐가 제일 나와요? 위승격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우리 에드워드 선생님. 간승격, 대장. 네, 간승격, 대장승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하고 간은 상통, 상합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승격 나올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승격도 잘 나오더라고요. 심장 승격하고 방광 승격.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환자가 요통 환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통 환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음인인데 맥이 실하다라면 방광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맥을 봤을 때 척맥이 실하거나 그러면 방광 승격이 훨씬 잘 나오겠죠. 네. 침은 거의 요 정도예요. 우리가 태음인한테 쓸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저거 하면은 하여튼 정격은 우리 6개 맥이 다 약했을 때 쓰는 거지만, 네? 다 약할 때 패정격이라 비정격, 뭐 신정격, 소장격 다 6맥이 허하면 쓰는 거지만, 실할 때는 여기 위승격 같은 경우엔 오른쪽 맥이 실할 때 쓰겠죠. 오른쪽 맥이.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대장 승격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맥이 실할 때 대장 승격 쓰겠죠. 근데 간 승격은 왼쪽 맥이, 좌측 맥이 더 세면 대장 승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심승격 같은 경우에도 좌측 맥이 더 세면, 근데 이제 방광 같은 경우에는 척맥이, 총관척 할 때 척맥이 또 실하면은 많이 쓰겠죠. 예? 그래서 저가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놓은 거는 위승격이 제일 많고요. 퍼센테지로 하면 한 60~70%는 위승격일 것 같아요. 태음인한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패정격. 그 다음에 신정격. 저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신하고 상통이잖아요. 위하고 신하고 상통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하나씩 많이 놨는데, 뭐 위승격 그냥 하나 놓든지, 뭐 신정격 놓든지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승격 놓으면서 신정격도 같이 많이 놔요. 상통을 계산을 해서. 예, 그러면 치료율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태음인 침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게 마지막에 위 승격하고 신정격의 상합 아닌가요? 상합인가요? 상통 아닌가요? 상합인가요? 무게 합하니까. 네, 상합입니다. 무게화. 예? 예. 근데 저는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상합이.
태음인은 뭐지? 침은 요 정도 되는데 뭐 질문 없으시죠? 요 정도면은 뭐,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요 이론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보시고 발전을 해보면은, 근데 요거를 자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 니페인 같은 경우에는 폐정격이 아주 잘 들어요. 폐정격이. 지난번에 그 동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예. 폐정격이 아주 잘 듣는데, 왼쪽 걸 돌려야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시는데. 아, 거기. 네, 여기인데. 자, 됐어요. 있으면 자, 이거 들어가. 요 보시면 이분이 그냥 등치를 그냥 보더라도 태음인이라는 거 그냥 표 나죠. 태음인이신 거. 그래서 이분이 본인도 무릎이 아프다고 이렇게 싸매고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4, 5년 정도 되신 분인데 본인이 아프다고 싸매고 오셨는데 얼굴 표정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네요. 어제 4, 폐염, 폐백호, 소부 4, 폐정격이죠.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그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폐정격으로 아주 잘 낫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되고 그러는 건 없으시죠? 태음인은 한성 태음인하고 열성 태음인을 둘로 나누는데, 근데 한성이 더 많겠어요? 열성이 더 많겠어요? 태음 중에. 음인이기 때문에 저는 한성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한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태음인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등치가 큰데 보면은 이 친구들이 본인들은 다 더하고 거의 다 열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태음인들이. 근데 의외로 하초가 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체형으로 봤을 때 열성하고 한성하고를 어떻게 주로 많이 하냐면, 한성인 경우에는 소양인
체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른 태음인도 의외로 많아요. 다 뚱뚱하지만은 않아요. 소양인처럼 날씬한데 흉곽이 완전히 벌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일단 한성 태음인으로 봐요. 한성 태음인으로 보는데, 그리고 등치가 크고 그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간식은 일단 쉬는 시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약도 갖고 왔나요? 아니 아직.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간식으로 쌍화탕하고 대추차 갖고 왔는데요. 네. 섞이지 마시라고 예. 여기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따 밤에 약 갖다 놓나요? 네. 아니요. 내일. 아, 내일 가져가야 돼요. 어? 아침에. 지금 정말 아직. 하여튼,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등치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은 막 덥다고 그러는데 저는 배를 많이 만져보거든요. 보면은 배가 냉골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그거로 다 구분을 하고, 또 하나 구분하는 건 뭐냐면 변으로다가 많이 구분을 해요. 변으로다가 연변이나 설사를 한다. 설사도 뭐 열성설사하고 한성설사가 있겠지만 열성설사보다는 한성설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연변이랑 이렇게 보면 한성으로 보고요. 보통변이나 정상변이나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열성으로 좀 봐요. 열성으로. 100%는 아닌데 이제 참조는 많이 하죠. 참조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봐서, 그래서 태음인 요거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태음인 약은 우리가 좀 지금 현재 갖다 놓은 거는 또 뭐 있죠, 우리? 열단소탕 갖다 놨을 거예요, 우리.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대시호. 태음인은 요게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그 태음조이탕 같은 경우엔 한성에 좀 많이 쓰고요. 태음조이탕. 그 다음에 이제 청심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태음인이 아까 보면은 그 심장이 많이 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심연자, 심장, 요거 뭐 거기에다가 뭐 불면이라든가 뭐 하여튼 심장에 뭐 문제 있는 쪽으로면은 청심연자음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종을 꼭 물어봐요. 붓는 게 아침에만 붓느냐 하루 종일 붓느냐를 보고 물어보는데, 아침에, 그러니까는 이 청심연자음은 아침에 붓는 사람들한테만 맞는 거예요. 심장성 부종은 아침에만 붓고요. 키드니성, 신장성 부종은 하루 종일 붓는데, 저는 아침에 붓는다는 걸 확인을 해서 청심연자음을 줍니다. 청심연자음 주고, 요건 이제 열단소탕은 전 뭐 변비라든가 본인이 열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주는데, 제가 선교 갈 때에는 한다열소탕을 많이 해가지고 가요. 특히 저 멕시코 그 선교 갈 때 보니까 거기에는 한성 태음인이 훨씬 많은데, 한도 아주 냉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한다열소탕을 가져가요. 그리고 대시호는 우리 윌리엄 원장님이 제일 잘 쓰는데 주로 어떤 때 쓰시죠? 골고루 쓰죠. 아, 골고루 쓰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이렇게 성인병에 많이 쓰고요. 네, 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뭐 당뇨, 고혈압 다 두루두루 쓸 수 있고, 실증 환자들. 실중 환자한테 많이 쓰시는데, 우리 제가 들은 거는 우리 윌리엄 원장님이 그 막 다리 막 아파가지고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따르지 않았어요? 막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거 먹고 완전 좋아져가지고 또 약 사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대시호는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잘 써요. 근데 저는 우리 책에서도 배운 것도 많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저도 그 뒤로 이제는 저도 대시호를 태음인한테 아주 자신 있게 많이 줘요. 태음인들한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환자들한테는 한국 환자 특히 그 여성분들 태음인한테는 태음 조이탕보다는 저기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조이승천탕. 요거는 조이승천탕은 스트레스. 여기 보시다시피 간이 실하다고 그러잖아요. 간이 실하다 그러니까는 이 조이승천탕은 저는 주로 여성약으로 많이 보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있는 사람들한테 조이승천탕을 많이 해주는데 효과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녹내장. 그리고 저는 생각 난 김에 꼭 얘기하는데 태음인하고 소음인한테는 비타민C를 못 먹게 해요. 태음인하고 소음인한테 왜 그러냐면 간이 실하잖아요. 태음인도 간이 실하고 소음인도 간이 실하잖아요. 그래서 간은 뭐예요? 소설이라 하잖아요. 소설. 잘 풀어줘야 돼요. 간의 기운을. 태음인하고 소음인은 간의 기운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더 웅축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음인하고 소음인한테는 될 수 있으면 피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해서 하루에 뭐 5,000ml 막 이렇게 많이들 먹는데 저는 꼭 하는데 그거를 저는 저기 하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30년 동안 비타민 C를 섭취한 사람이랑 안 섭취한 사람하고 그룹을 해서 서치를 해봤는데 비타민 C를 섭취한 사람들이 불치병이 훨씬 더 많이 걸렸대요.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양방에서 그렇게 끝났는데 한방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간의 기운이 센 쪽이 소설을 잘 풀어주질 못해서 중병이 많이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얘기를 꼭 환자한테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는 녹내장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녹내장은 녹내장 환자도 꽤 많이 치료했거든요. 녹내장 수술 날짜 잡은 사람들도 제가 수술 안 하고도 나은 사람들 꽤 여럿이 있는데요. 녹내장은 뭐냐면 제가 그림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간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문제가 있으면 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간의 혈이 눈으로 잘 자양을 해야 되는데 혈이 못 가는 거예요. 간이 냉해져서 눈으로다가 혈액을 못 보내는 거예요. 간의 혈이 눈으로 못 가서 이 눈에 피가 안 오니까 뭐예요? 물로 다 채워주는 게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물이 차서 안압이 높아지는 건데 그거는 양방에서는 물 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술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안압이 물이 찬 거를 주사기로 빼내는 것만이 이게 녹내장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안압만. 근데 간이 계속 차갑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차요. 물이 또 차. 그러니까 또 빼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간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열격을 하든지
저는 피내침을 행간에다가 많이 놔줘, 행간. 행간에 화열이잖아, 이게. 화열을 보호해준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꼭 마시라 그래요, 와인을, 저녁 때. 많이는 먹지 말고 저녁 때 그냥 한 3분의 1잔 정도 해가지고 그냥 약으로 다 많이 먹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녹내장 수술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전을 앓으면 녹내장의 기전이 간이 차가워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간만 따뜻하게 하면 된다. 그거를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환자들이 많이 좋아요. 근데 백내장의 기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 간을 따뜻하게 하면 녹내장은 낫는다. 예? 그래서 효과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몇 명 수술 날짜 잡았었는데 그 수술 안 한 사람 꽤 많아요. 이 시간에는 저는 태우민이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환자 볼 때 체질을 보고서라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뉴패션 오면 좀 말이 많아지는데, 체질을 가지고 환자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단점 얘기해주고 장점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태우민의 장점은요, 여기 우리 원장님 태우민이시죠? 저기 우리 데비 선생님도 태우민이실까요? 이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태우민의 장점은요, 태우민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 기질이 있어요. 리더십이나 보수 기질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큰 기업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태음인들이 많아요. 태음인들이. 예. 그래서 여기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욕심이 많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먹는 거에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꼴이 크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쫙 바로 저렇게 배꼴이 커서 태음인들이 먹는 게, 그래서 저 환자들한테 태음인 있다고 오면은 드시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거의 그냥 끄떡끄떡해요. 먹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되게 웬만하면 먹는 거 소음인 빼고는 먹는 거 다 좋아하니까 그냥 먹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좋아한다 그래요. 못 먹는 게 별로 없어요. 태음인들은. 뭐 냄새가 나든 뭐 하든 뭐 이상한 거 하든, 그 태음인들은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라면 몇 시간씩 차를 가서라도 먹어야 돼. 소음인들은 이해를 못하지. 그걸 먹으러 거기까지 왜 가느냐 그러는데, 태음인들은 맛있는 거 있다라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면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저는 태음인들한테는 좀 그릇이 크다고 그래. 그래서 태음인들은요, 잠깐 자켓 좀 보겠습니다. 태음인들은 본인이 맛있기 때문에 남도 다 맛있는 줄 알고요. 음식을 해도 많이 해요. 음식을 해도 많이 하고 남 퍼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그래서 저는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은 이렇게 체질별로 이렇게 앉혀놓거든요. 그러면 태음인 앉혀놓고 소음인 앉혀놓고 서양인 앉혀놓고 여기 내면, 태음인한테는 음식 많이 하시죠? 잘 퍼주죠? 그러면 거의 맞아요. 먹는 걸 좋아해요, 태음인들은. 그래서 자기도 맛있기 때문에 남들도 맛있을 줄 알고 많이 해서 많이 퍼줘요, 태음인들이. 그래서 근데 저는 다니엘을 하면서 진짜 다니엘 한의원의 한의사 거쳐가신 분이, 제가 정확한 카운트는 안 해서도 한 200명은 넘을 거거든요. 다니엘 거쳐가신 분들이. 근데 보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태음인들 진짜 욕심 많은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물불 안 가리더라고요. 태음. 욕심 부릴 때는 그냥 보통 알고 있었던 거 이상이더라고요.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높아서 환자들한테 설명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00% 태음인도 없고 100% 소양인도 없고 100% 소음인도 없어요. 다 섞여요.
그래서 뭐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내가 소양인 같기도 하고 태음인 같기도 하고 소음인 같기도 해서 그게 섞이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요, 추진력이 좋아요. 일을 잘 벌리고 돌아다녀요, 소양인들은. 그리고 소양인들은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다녀야 돼. 할 일 없으면 그냥 그냥 그 쇼핑몰이라도 돌아다녀야지 저거지, 집에 있으면 병난 것 같아서 더 아파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잘 일을 벌린다. 근데 저는 아이들 환자를 많이 부를 때, 아이들 할 때는 꼭 그래요. 국민학 저학년 때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소양인들은요, 사춘기 때 관리 잘못하면은 초등학교 때 뭐 1, 2등 하던 애들이 느닷없이 그냥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돼서 소양인들은 그 사춘기 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사춘기 때. 소음인들은 조금 늦게 시작해도 소양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또 뒷정리가 잘 안 돼요. 뒷정리. 소양인의 단점이 뒷정리가 좀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소양인이 뭐예요? 비대신소잖아요. 비대신소니까 소양인이 키드니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다 커피 끊으라 그러지만 소양인한테는 꼭 커피를 꼭 끊으라 그래요. 커피를 꼭 끊으라 그러는데 소양인이 막 활발하지만 보면은 단명하는 사람들이 소양인 것 같아요. 단명하는 게 보면 소양인들이. 예. 오래 사는 건 소음인이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골골 100년이라고 죽겠다 죽겠다면서 죽지도 않는 게 소음인 것 같아요.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제일 많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한의원은 소음인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소음인 때문에. 소음인은 골골 대면서 병원 가면 검사해도 안 나와. 본인은 죽겠다는데. 그래서 소음인들이 한의원을 잘 오고, 소양인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잘 안 들어. 어떤 그 저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날 사람은 벌써 들어올 때부터 안 돼요. 이 사람이 낫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와서 테스트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의사가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양인인 것 같아요. 꼭 낫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아무 약이나 줘도 낫는데, 안 낫겠다고 마음 먹고 오는 놈은 어떤 약을 줘도 안 낫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양인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음인을 오면 제일 좋아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특히 소음인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소음인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소음인들한테 얘 머리가 좋으니까 꼭 공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근데 대개 보면 소음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요. 소음인들이.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 꼬시기에는 소음인 자제대로 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시켜야 된다고. 얘 머리 좋은 애라 그러면요, 다 좋아해. 그래서 근데 소음인들이 잘 안 먹잖아요. 입이 짧아. 입이 짧으니까 단맛을 좋아해요. 소음인들은 얘 단 거 좋아하죠. 그러면 거의 단 거 달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귀가 안 좋아서, 우린 귀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단맛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단맛을 좋아한다. 그래서 집에다 절대 과자를 사놓으면 안 된다. 차라리 사탕을 사놓지 과자는 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그래서 꼭 소음인은 땀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땀이 꼬로 진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땀 날 때면 스탑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운동으로는 소음인은 성공할 수가 없다. 공부를 전환시켜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요. 소음인들한테 꼭 전환시켜서 공부를 시켜야지 다른 거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꼭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꼭 만약에 의사를 해도 뭐 서저리나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뭐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가면은 오래 못 견딘다.
차분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뭐 의사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체질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면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그 지마를 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랑 많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폭 빠져가지고 못 알아들어도 막 와서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도 해주면. 어저께도 교회에서 신혼부부가 왔는데 그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가 소음인이에요. 남자 소양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혀를 딱 보니까 우리 김성국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혀가 끝에가 그 심장이 있는 데가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겁 많죠 그랬더니만 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소리를 못 지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돗자리 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막 저는 또 괜히 흥분해가지고 더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소음인한테는 말도 이쁘게 해줘야지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맞다고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 환자들 좋아해요. 그래서 소음인은 하여튼 그 소음인들한테 무조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성장탕을 하나 쓱 미는 거죠. 성장탕 쓱 밀고 소음인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리통이 있으니까 생리통 쓱 밀고 그러면 한 2제는 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른한테 약권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약권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더 해줄 얘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또 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더 해줄 얘기 없으려나 시간이 엄청 안 가네. 한 오늘 3시간 하려고 했는데 2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좀 더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까 와인 말씀하셨잖아요. 예. 꼭 와인만 마셔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는 술이 네. 활혈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이 차가우니까 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와인을 옛날에는 술을 약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활혈 작용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권하는데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술의 종류는 그닥 뭐 저는 상관없네요. 레드 와인을 많이 레드 권해요. 와인. 그 이따 약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 제 아는 분이 우리 김 선생님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 가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에머전시로 갔는데 비장이 파열됐다 그래서 비장을 떼어냈어요. 비장을 떼어내가지고 그 욕실에서 쓰러져가지고 한 3시간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머리가 터졌나 궁금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뇌출혈은 없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소양인 맞으시죠? 소양인인데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 땀을 너무 흘리는 거예요. 밤에 도안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쓰는 황기계지 오물탕을 일주일을 보내드렸어요. 황기계지 오물탕을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일주일 먹고 딱 스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이제 엄청 신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좀 있다가 이분이 뭐가 왔냐면은 공황장애가 너무 세게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숨을 못 쉬니까 이분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황장애는 치료해 본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김성국 선생님한테 그 조언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여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김성국 원장님은 이 서여환을 우울증 환자한테 많이 썼거든요. 우울증 맞죠, 선생님? 네? 우울증 환자한테 많이 썼는데 제가
그 공황장애 이런 사람이 왔는데 뭐를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줬는데 이것만 권한 게 아니고 그 요 세 가지를 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점심이었나요? 감희소 여사님? 보중이 점심이고요. 이게 점심이고 이게 저녁이고 네. 이게 아침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저는 지난번에 한번 LA에서 얘기를 했는데 심장병 있는 거 여기 두 개 놓는 거 있잖아요. 해봤었잖아요 우리가요. 요거 놔주고 싶어가지고 좀 들어오라 그랬더니만은 들어오려고 비행기표를 다 알아놨는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방병원 가서 했더니만 비행기 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약을 여기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한국으로 다.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요거 일주일 먹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일주일 먹고. 뭐 평상시에는 전혀 공황장애를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기 원래는 이달 말에 들어오시기로 해서 28일 날 들어오실라 했었는데 자기가 좋아지니까 들어온다 해가지고 13일 날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13일 날 요거 먹고 좋아져가지고 13일 날 들어오셨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이분이. 이거 먹고 그래서 제가 양방약을 끊으라 했거든요. 저는 항상 심한 병 오면 양방약을 먼저 줄이게 해요. 줄이게 해서 좋아지면은 나중에 한의약도 끊고 본인 스스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낫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약을 빡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이라 했는데 이분은 저를 완전히 신뢰해가지고 양방약을 빡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는데 맥을 잡아보니까 부맥이 확 떠가지고 풍이 같이 왔더라고요. 공황장애랑 풍이 같이 왔더라. 그래서 풍만 빼니까 거풍하니까 상향보 음맥대돈 투자를 하니까 맥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 두 개만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있다 다시 오셨어요. 근데 맥이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본인도 좋고 제가 볼 때 맥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아 잘됐다 이렇게 했는데 또 3일 후에 왔는데 3일 후 왔는데 조금 다시 안 좋아지셔서 오셨어요. 안 좋아지셨는데 맥으로는 어땠냐면 맥이 완전히 가라앉은 맥이 다시 조금 뜨고 좀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시에 잤는데 1시 반에 깨가지고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맥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양꼬치를 먹었대요. 뭐 차이나타운 쪽에 가가지고 형분이 저는 뭐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양꼬치를 먹었는데 보니까 과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양꼬치를 드셨어요? 했더만 이것저것 막 섞어서 먹었나 봐. 양고기에 뭐 소고기에 돼지고기 막 섞어서 먹었는데 제가 제 판단에는 돼지고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먹고서라면 이분이 저는 체한 거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위 열격을 쳤어요. 제가 위 열격을 치니까 맥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선교사님 과식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 체했다는 말은 안 하고 과식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셨나? 금요일 날 다시 오셨는데 그 뒤로는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날 12시에 자서 1시 반 깨서 못 잤을 때 너무 못 자니까 양방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가 심해져서 몸이 나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위가 탈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빠졌다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못 드셔서 그런 거라서 그 뒤부터 조심해서 드셨는데 그 뒤로 약 안 드시고도 잘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과식을 해서 체해서 잠을 못 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래서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내일 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 서요한을 완전 신뢰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그래가지고
LA에는 지금 이거 2,000개 맞춰다 놨습니다. 2,000개 맞춰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우울증이나 뭐지 공황장애, 심장, 그러니까 정신과는 저는 심장으로 봐요. 심장으로 보고 그러니까는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았었어요. 너무 그냥 진짜 심한 환자들이 잘 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뭐지 대변 못 보는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 한 4년 동안 그 속이 쓰려서 밤에 자다 3-4번 깬대요. 우리 선생님 친구분인데 근데 그저께 또 얘기하더라고요.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제가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이 아프신데 한 4년 동안 고생하다가 침 6번 맞고 그 황년분 전에 제가 뭐 줬다 그랬죠? 평천호. 네? 평천호. 평촌호 일주일 주고 조금 남았다 그래가지고 황년분 일주일 주고 사람이 싹 났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다시 또 악화됐는데 제가 그래서 맥도 안 보고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드시지 말라는 거 먹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 와봐야 알아요. 내일 와보면.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사실 황년분하고 평촌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업 몇 년 전에 들은 건데 그래도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약을 해줬는데 하여튼 약을 좀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저 간식도 왔으니까 간식 드시고 뭐지 저 해고 사람의 종합편 한번 다시 하고 약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